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보고 처음이네요.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번 학기의 수업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저 15주차 1차시네요. 수업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시험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은 사회복지 재정지원적 프로포즐 작성 사례 네 번째로 아산복지재단 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목차가 나오네요. 우리 공동모금회 프로포즐하고 사회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즐은 지난주에 다 했죠. 그럼 이번 주에는 아산재단 프로포즐하고 그 다음에 특화된 특화 계획서를 한번 봄으로써 전체적인 수업은 마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주에 다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는 아산복지재단의 프로포즈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아산사회복지재단 프로포즈 작성 사례인데요. 언제나 맨 앞에 나오는 지원 신청서죠. 즉 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든지 공동모금의 걸 여러분 표지를 다 두루봤기 때문에 별도의 깊이 있는 설명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 항상 신청지원서의 이 표지 부분은 신청기관, 운영법인, 신청분야, 사업명, 기관, 사업목적, 사업목적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 코너에서 그냥 요약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잘 써야 되죠. 성과 목표도 조금 신경 있게 좀 신경을 써서 쓰고 사업 개요는 난제 사업 계획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를 요약을 해서 여기에 조금 추려서 넣도록 하고요. 다음 사업 예산 부분도 조금 요약해서 총 사업비에서 재단의 신청 금액, 기관 자부담 이런 식으로 큰 것만 분류해서 칸을 메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관 해당이죠. 언제나 신청기관명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게 주요한 게 보는 것이 주요 연역들이죠. 연역을 보면 이 신청기관의 과거의 어떤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주요 연역을 조금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기관의 역사죠. 우리가 이것만 한눈에 봐도 이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공을 가질 수 있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주요 영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기관 좌측에 맨 위에 보면 신청기관의 재정 해낭도 이렇게 적용돼. 사실은 이게 그 신청기관이 좀 튼튼한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재정도 조금 튼튼한 모습으로 수입 지출이 좀 작성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수익 해낭들을 쭉 2년 동안에 하게 되죠. 어떤 기간은 여러분 이게 좀 적으면 3년치도 적어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산복지재단은 최근 2년간을 이랬지만 어떤 데는 주로 3년치가 상당히 많이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청사업 담당자, 그 다음 담당자인데요. 담당자 전환과 성함, 직책도 넣고, 경력도 넣고. 이게 경력을 좀 잘해야 되죠. 경력이 많으면
신뢰가 좀 더 가는 부분들이니까 경력 칸을 좀 신경 써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인데요. 사실은 뭐 성부는 이 사업계획서에서 나는 거죠. 사업계획서가 항상 그렇듯이 메뉴에는 사업명을 하나 넣고요. 수혜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우리가 전에 배우듯이 수혜 대상에 대해서 욕구 반영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 대상자를 확보하겠다. 우리 뭐 프로모션 했다, 뭐 홍보 전략 이런 거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죠. 지향하는 가치들인데 이걸 조금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회복지 프로포절을 하다 보면 조금 문장력이 조금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문필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적 잘 쓰는 편이죠. 그 다음에 성과 목표도 이제 정해주고 그 다음 비전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제 필요성이네요. 필요성에 이제 여러분 이게 사업의 효과인데요. 이걸 어떻게 칸을 메꿀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회복지재단이 또는 기관이 또는 단체가 지역적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념에서 어떤 특성으로 그 지역을 차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뭐 학교와 학교 청소년 실태 개입 방안 이런 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시다 보면 학교 학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뭐 사업명을 보면 둘레사랑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 지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조금 해둬야 됩니다. 이어서 사업의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이 칸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이걸 심사자는 이걸 읽어봄으로써 이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추구하는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써놓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자금을 이 재정지원처가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기대 효과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는 거죠. 자금을 지원하고 효과 그 지원함 이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상당히 세밀하게 읽어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사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들을 적나라하게 좀 적죠. 좀 적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유사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꼼꼼하게 적어 주실 필요가 있죠. 다음 사업 수행 인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 수행 인원에서 이제 얼마나만큼 전문가가 이 사업에 투입됐는가를 보는 건데요. 상당히 이걸 봄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인가, 뭐 그저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이 사업 수행 인력의 그 인원들의 면면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명, 직위, 역할이 있지만 오른쪽에 전문 인력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걸 심사하는 쪽에서 여러분한테 신뢰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업 내용들이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조금 적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 내용을 유사한 사업 내용을 잘 적어둬야 본건 신청한 사업도 잘 되겠다. 많은 경험을 가했기 때문에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이제 나오네요. 자, 사업 수행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업 진행 일정을 이렇게 표화해서 캔드표, 도표죠. 이게 캔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캔드표 식으로 해서 2년에 걸쳐, 요 사업은 2년에 걸쳐서 되어 있는, 뭐 1년이지만 연도로는 2년에 걸쳐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 사항을 캔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 계획이 들어서는 거죠. 이 홍보 계획이 이게 좀 메뉴에 이게 좌측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홍보 계획이죠. 이게 뭐 참여 청소년 모집 홍보, 사업, 두 번째는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참여 청소년 모집, 우리가 지금 청소년 사업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모집하겠다. 그렇죠? 사업 홍보지 서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뭐 추천 미 의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두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홍보를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상계동, 세계동의 동봉복지협의회에서 보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밑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 기관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홍보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중학교, 이 학교 학생들 간의 프로그램이니까 학생 간이니까 어떤 중학교, 그 다음에 뭐 어떤 고등학교하고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연계를 어떻게 하겠다,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지역기관과의 관계인데요. 좌측은 지역기관과의 지역사회 연계하는 그대로 이어서 앞장을 이어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업평가 방법입니다. 이런 교재 299페이지가 되겠네요. 사업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뭐 여러분 전에 뭐 평가하는 방법이 뭐 절대적 또 상대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효과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 효과성 평가 또는 효율적 평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상당히 종류별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업 평가 방법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해뒀습니다. 계속 평가 방법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상당히 그 아산복지재단의 이 서식은 평가 방법에서 상당히 그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이 평가 방법이 사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 나오네요. 여기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는 항상 수치가 틀림이 없도록 조금 소리하면 수치는 좀 틀려져 가지고 신뢰를 조금 신뢰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꼼꼼하게 수치를 좀 적어 주시고 오른쪽에 신청금의 산출 근거가 있죠. 이걸 좀 상세히 좀 세밀하게 적어 주셔야 여러분 사업계획서가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업 예산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심사하는 데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제 운영 계획을 잡겠다. 여러분, 이게 그 사회적 가족 체계 모형이란 명의로서 이렇게 도형도 하나 넣고요. 본격적으로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 향후 운영 계획에서 첫 번째로 맨 좌측 위에 보면 첫 번째 나옵니다. 자립운영 방안 및 발전적 학대 방안.
첫 번째가 공감, 청소년 지지체계 활성화. 두 번째가 여러분 밑에 셋째 줄에 두 번째가 프렌바이트, 즉 청소년 친화적 아르바이트. 세 번째가 오른쪽 밑에 중간에요. 밑에서 하단에 3. 나도 CEO, 청소년 창업 지원 이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왼쪽 메뉴에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공감, 즉 자립운영 방안 및 발전적 학대 방안에서 첫 번째 공감이 나옵니다. 맨 좌측 위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에는 공동체로 감정을 나누다 뭐 이런, 실은 요새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사회복지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문화단체도 이 공감 부분이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서로 공감이 돼야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뭐 동행, 공감 막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요새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지체계 활성화인데요.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쯤 보시면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하겠다. 즉 청소년 주체 동아리 조직을 통한 학습, 친목, 재능 이런 나눔 등을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를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장소로서는 복지관, 청소년 기관,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제공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들의 연합 활동을 지원하겠다. 아동 청소년들의 연합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감에서 지금 첫 번째 공감에서 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지원하겠다. 여러분 청소년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의 그 지원을 좀 끌어야 되죠. 또 교류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관심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줬네요. 즉 이웃 지역 주민들과 1대1 그 청소년과의 1대1 멘토 사업을 지원한다. 즉 멘토 그룹단을 여러분 우리가 행성해서 운영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우리 공감, 즉 이 사업을 하는데 공감에 얻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밑에서 좌측 밑에서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위로 보면 두 번째 프렌바이트, 청소년 친화적 아르바이트, 청소년 위주의 아르바이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보면 여러분 오른쪽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내 공공기관, 청소년 시설, 사회적 기업 등 청소년에게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그 기관들을 모집하겠다.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해가지고 청소년 모집하도록 좀 권하겠다.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킨다든지, 즉 지역 내 슈퍼마켓, 카페, 소규모 공장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확대시키는 프로모션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서 청소년들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걸 촉구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서 청소년들이 말씀드린 지역 경제 활동의 인턴. 사실은 이 인턴 이게 요새 좀 기업들이 인턴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인턴이 그렇게 일종의 수습 또는 일종의 그 갠습 사원, 갠습 이런 거죠. 그런 하다가 정식적으로 채용되고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이 지금 학생들을 장래에
독립된 CEO 뭐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 경험을 위해서 조금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견습을 하다가 잘 되면 정식 직원 그런 것은 아직 아니죠. 다 사회하고 좀 다른 거지만 그래도 견습이 좀 되도록 지역 경제 활동 인턴십이 되도록 이렇게 조금 촉구한다든지 인근 지역 사회에 기업체들에게 좀 어필을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친화적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참여 기간 및 참여자들에게 근로인권 교육을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조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조금 사업을 벌려달라 하는데 인권을 무시해 버리면 근로인권을 무시하시면 당장 문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당장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근로인권 교육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프로그램에 어떤 준비를 해두겠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CEO 창업 지원. 여러분 창업 지원은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어떤 내가 창업하겠다는 창업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창업보다는 뭐 앞으로 셀러리맨 월급장이로 살아가겠다. 이러면 이 부분은 참여하는 그 대상자 청소년들이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오는 사람들 중에 뭐 향후 내가 CEO 사장 된다는데 관심을 가질 대상자는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CEO의 그 기업가 정신, 즉 사업가 정신을 고취시킨다든지 창업 수성보다는 창업을 창업에 그런데 어떤 창업가 정신을 조금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의 두 번째, 여러분 중간쯤 보면 본 사업의 차별성 및 노하우. 사실은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조금 좋아하죠. 이런 부분에 조금 점수를 사실은 좀 많이 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어떻게 이 신청 기관만의 어떤 노하우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좀 보시면 제일 먼저 그 차별성 중에 욕구, 강점, 관계의 사례 관리를 통한 1대1 맞춤형으로 개입하겠다. 뭐 집단적이보다는 1대1로 하겠다. 즉 참여자를 1대 매치로 하는 보다는 1대1로 해서 좀 더 그 청소년이 갖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또는 깊이 해서 그 청소년들의 관계를 개선해서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즉 1대1 맞춤형으로 1대 여러 명이 아닌 1대1 맞춤형으로 좀 더 개성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청소년 상담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족 체계 둘레 사람임이 열쇠입니다. 이런 구호를 내세워서 둘레 사람들이 열쇠입니다. 이런 어떤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청소년들의 지금 지원을 강화시키고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른쪽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네트워크의 도시, 사회복지시설이 풍부한 김해시 이런다면 이런 식으로 이 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지자체를 조금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그런 또는 사회복지에 특화된 또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그런 지자체 안에 있는 우리 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우리도 사회복지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차별성이 되는 거죠.
예, 네 번째는 동주민센터, 동주민자치위원회, 예, 동복지협의회 등 풍부한 지원 주위에 지원 체계가 상당히 많다. 우리 동,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런 이야기를 어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지금 주민센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또 그 주민센터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죠. 상당히 이 자치위원회 요새 활발히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위원회가 우리 동자치위원회는 좀 더 사회복지의 강점을 좀 더 관심도 높다든지 이런 그 어떤 지역사회의 그 지원체계들의 좀 더 어필을 해서 좀 더 차별화를 두고 이러함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은 충분히 다른 그 기관 신청하는 기관들보다 차별되어 있고 성공할 확률은 높고 좀 더 노하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필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례는 그런 측면에 만들어진 거죠. 예, 여러분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이 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다음 시간에 할 금정노인 요양원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